그림같이 자석의 N극이 코일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N극이 멀어지면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코일에는 왼쪽이 S극으로 그리고 오른쪽이 N극이 되도록,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은 동쪽을 향하겠고요. 그리고 S극은 서쪽을 향하겠죠. 그러면 오른쪽이 N극이 왼쪽이 S극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유도전류가 코일 앞쪽 면으로 볼 때는 아래쪽으로, 그리고 검육의 방향으로 볼 때는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래서 검육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 그리고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동쪽.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문항 볼게요. 그림은 동일한 두 금속고리 A, B 사이에 있는 막대 자석이 일정한 속력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석은 A보다 B에서 가깝다. 그러면 B에서는 왼쪽이 N극이 되도록 자기장이 유도가 되고, 오른쪽이 S극이 되도록 자기장이 유도가 되겠죠. A는 반대로 오른쪽이 N극이 되도록, 왼쪽이 S극이 되도록 자기장이 유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A, B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물어봤는데, B 도선은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발생을 할 테고,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유도전류의 세기를 물어봤는데,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속 변화가 더 큰 B 도선이 A 도선보다 더 큰 유도전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문장. A와 B로부터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가 같다라고 했는데, 자석 보세요. B 도선으로부터는 오른쪽 방향으로 인력이, 그리고 A 도선으로부터는 오른쪽 방향으로 청력이, 그래서 자기력이 방향은 서로가 같다. 옳은 문장.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볼까요? 3번. 그림은 코일의 검유계를 연결하고 막대 자석을 코일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여 코일의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검유계의 바늘을 크게 움직이기 하기 위해서는 유도전류를 더 크게 발생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도전류를 더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세 가지를 서술하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강한 자석을 이용할수록, 또 세 번째는 코일에 감긴 횟수가 많을수록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 속의 변화율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유도전류의 세기가 증가할 거고, 그럼으로써 검유계의 바늘이 더 크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강한 자석을 이용한다, 코일에 감는 횟수를 많게 한다. 그러면 자기 선 속의 변화율이 커지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더 크게 흐르고, 그래서 검유계의 바늘이 더 크게 움직인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항. 그림 가나다는 코일 위에 동일한 막대 자석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서 코일에 감긴 수는 가와 나가 n으로 같고요. 그리고 다가 2n으로 2배가 되네요. 그리고 코일에서 자석까지의 높이는 가가 h, 나하고 다가 2h. 그러면 코일에서 자석까지의 높이가 2h라는 건 가보다 높이가 2배가 됐다라는 것은 코일을 들어가는 순간에 자석의 순간 속력은 가보다 나다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저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루트 2배만큼이 더 나다의 경우가 더 클 거예요. 그리고 가문의 수는 다가 가 나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코일 내부의 자속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거고, 그래서 다의 경우 가장 많은 전류가 흐를 거고요. 가장 큰 전류가 흐를 거고, 그럼으로써 검유계의 바늘이 가장 크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경우는 다, 그 다음에 나, 가 순서가 됐죠. 그러면 가, 나, 다 정도가 큰 것부터라고 했으니까 다 나가면 그쵸, 5번이 되겠네요. 5번 문항은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린 자석이 저항이 연결된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낙하를 하고, 그때 이제 P와 Q는 각각 코일 위와 아래의
중심 축상의 지점으로 코일 중심으로부터 거리는 같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먼저 1번 자석이 P를 지날 때라고 했죠. 그럼 자석이 P를 지날 때는 코일의 위쪽이 S극으로 이제 S극으로 유도가 될 테고요. 그러면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S극이 되니까요. 이쪽 방향으로 코일의 앞면에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자석이 P를 지날 때 자석은 그렇죠. 위쪽으로 자극을 받는다. 자석이 코일에 들어갈 때 그 자석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코일이 위쪽 방향으로 S극으로 유도되고 그리고 자석을 밀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 자석이 Q를 지날 때 Q를 지날 때 그러면 Q 지점이 이번에는 뭐예요? S극으로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석이 Q를 지날 때 자석은 그렇죠. 인력에 의해서 위쪽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그 다음 4번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죠. 코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석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텐데 코일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고 유도 전류가 흘렀다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일부분은 전기 에너지, 유도 전류에 의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못하고 감소를 한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 저항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가 같다라고 했는데 자석이 P를 지날 때는 아까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죠. P를 지날 때는 그러면 Q를 지날 때는 아래쪽이 S 방향이 되니까 반대로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겠네요. 그래서 Q를 지날 때는 B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같다가 아니라 서로가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6번 서술형 문항 그림같이 막대 자석이 고정된 금속고리의 중심축을 따라 고리를 통과하여 낙하한다. P는 고리 아래에 있는 중심 축상의 지점이고 자석이 P를 지나는 순간 고리는 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다라는 거는 코일 원형도선 아래쪽이 S극으로 위쪽이 N극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됐다는 얘기죠. 자석의 윗면의 자극의 종류를 그 까닭과 함께 서술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P점을 지날 때 고리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 금속고리에는 아래쪽이 S극이 되도록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때 자석과 고리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해야 하므로 자석의 위쪽은 무슨 극이 된다? N극이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정리를 하자면 뭐 금속고리의 아래쪽이 S극이고 자석과 고리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므로 자석의 윗면은 N극이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그림과 같이 고정된 원형 자석 위에 자석의 중심 축을 따라 원형도선을 운동시킨대요. 그리고 그림 나는 원형도선 중심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이때 유도전류의 세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죠. 우리 코일에 흐르는 혹은 원형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자속 변화율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속 변화율을 증가시키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죠. 원형도선 혹은 코일을 빠르게 넣었다 뺐다, 뭐 자석을 빠르게 넣었다 뺐다 하든지 원형도선이나 코일을 빠르게 넣었다 뺐다 하든지 혹은 자기장이 큰 자석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코일의 감는 횟수를 늘려든지 그러면 자석 변화율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원형도선이 얼마나 빠르게 자석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냐를 가지고 우리가 자석 변화율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단 0에서 이쪽까지 원형도선의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봤을 때 기울기 값이 속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에서 4까지는 위치 변화가 없었으니까 정지죠. 그럼 정지였다라는 것은 자속 변화율이 없었다. 즉 2에서 4초 이 사이에서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4하고 5초일 때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냈죠. 그래서 1초, 3초, 5초일 때의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면 된다? 원형도선의 빠르기, 원형도선의 속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5초일 때의 속력이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1초일 때, 그리고 3초일 때는 0이 되네요. 0. 그래서 3초일 때는 유도 전류 자체가 0이 된다. 그래서 5, 1, 3.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8번으로 갈까요? 그림은 용철에 매달린 자석을 고정된 코일 바로 위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자석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끝내는 이 자석은 정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가 정기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유도전류를 발생함으로써 전기 에너지로 최종적으로 다 전환이 이제 되기 때문에 용철에 매달린 자석은 진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된다. 기어 자석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그러면 코일은 자석이 올라가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코일의 위쪽 방향으로 S극이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아래쪽으로는 N극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코일의 앞쪽 면에는 왼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그럼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기억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자석의 진폭이 코일이 없을 때보다 천천히 감소한다. 자석의 진폭은 코일이 없었을 때는 저항에 의해서만 코일이 갖고 있는 탄성 에너지가 전환됐는데, 이번에는 코일이 있을 때는 전류에 의한 전기 에너지로도 전환되기 때문에 자석의 진폭은 코일이 없을 때보다 천천히 감소하는 게 아니라 코일이 크게 감소하는 거죠. 천천히 감소하는 게 아니라 크게 감소한다. 그러니까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빨리 정지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번도 옳은 문장인가요? 천천히라고 했으니까 더 빨리, 되게 어렵네요. 문장 자체가. 그래서 더 빠르게 감소한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 자석이 운동하는 동안 코일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자석 변화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빗면을 따라 내려온 자석이 마찰했고 수평인 직선 레일을 따라 코일이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코일의 감겨 횟수는 나가 가보다 더 많이 감겨 있대요. 그리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중심 상의 점에 위치해 있고, 그러면 코일의 감은 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기 때문에 자석이 A를 지나는 순간 유도자기장과 유도전류의 세기는 코일에 감은 수가 많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크겠죠. 그리고 자석이 받는 이제 자기력의 크기도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클 거고요. 그래서 자기력을 크게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운동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났다. 즉 속력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B에서의 자석의 속력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느릴 거예요. 그래서 자기력의 크기는 나가 가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자석의 속력은 나가 가보다 작아야 된다. B점에서 속력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 넘어갈게요. 10번. 그림은 수평으로 고정된 유리관 속에 자석이 추와 실로 연결되어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유리관의 바깥 둘레에는 구리로 된 고리가 고정되어 있다. 자석이 A 지점을 지나는 순간과 B 지점을 지나는 순간 서로 같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셔라 했는데, 먼저 자석이 A 지점에 놓여 있을 때 자석의 오른쪽이 S극이기 때문에 고리는
왼쪽이 N극이 되도록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겠네요. 반대로 자석이 B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는 고리의 오른쪽이 S, 그러면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지점과 B 지점을 지나는 순간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갔다. 이게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고리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을 물어봤는데요. 주어는 고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석이 A 위치에 있을 때는 왼쪽 방향으로, 그리고 자석이 B에 위치해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 추의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봤는데요. 추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부분의 유도 전류에 의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죠. 그러면 A에서 B까지 유도 전류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추의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유도 전류에 의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A점과 B점, 즉 추의 역학적 에너지는 A점과 B점 중에 A점이 B점보다 크다. 그래서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1번 문항. 저항 아래 연결된 사각형 도선이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가의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고 있어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요, 유도 전압에 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유도 전압은 감긴 횟수에 비례하고 시간에 따른 자속 변화에 비례한다. 여기에서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으니까 방향 고려하지 말고요. 그냥 시간에 따른 자속 변화에 비례한다라는 관계식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자속이라는 거는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두 가지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고 그 자기장이 통과하는 단면적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자기장은 변하지 않는데 시간에 따라서 그 자기장을 통과하는 단면적이 변하는 경우. 근데 이 경우는 단면적은 변하지 않지만 시간에 따라서 지금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2초일 때의 유도전류와 4초일 때의 유도전류를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단면적은 사각형 도선 동일하고요. 그러면 0에서 2초일 때의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 변화,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자기장의 변화 3b 제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4초일 때는 3에서 5까지의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 그러니까 2초분의 먼저 이거 수정할게요. 3초네요. 3초분의 3b 제로만큼 변했고, 4초일 때는 3에서 5, 2초 동안 3b 제로만큼 자기장이 변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는 2대 3이 된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도 2대 3,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12번 문항은요,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저항 R이 연결되어 있고 디귿자 도선의 종이면에 고정시켜 도선 위에 놓인 도체 막대를 오른쪽으로 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문제를 디귿자 도선에서의 유도 전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먼저 이제 이걸 한번 나타내 볼게요. 유도 전압은 유도 전류에 유도 전류는 유도 전압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도 전류는 유도 전압에 비례하는 거고, 정확하게 이제 이 디귿자 도선에서의 유도 전류는 I는 저항 코일이 아니라 저항분의 유도 전압,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도 전압은 정확한 식을 표현한다면 이제 이 자속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 감긴 횟수에 비례하고 시간에 따른 자속 변화율에 비례한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크기만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유도 전류는 시간에 따른 자속 변화율에 이제 비례한다라고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앞에서 했지만 자속은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그러면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곱하기 단면적 혹은 자기장은 균일하고 자기장을 통과하는 단면적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 그럼 이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이 자기장을 통과하는 단면적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본다면 여기 놓여 있던 이제 도체 막대가 이제 오른쪽으로 얘를 이제 잡아당긴다라는 이제 문장이 있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어떤 시간 동안 이만큼의 면적을 자기장을 통과하는 면적이 변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도체 막대 도선의 길이를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L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델타 X만큼 도체 막대가 이동을 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오른쪽으로 일정한 힘을 통해서 V라는 속도로 일정하게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이동한 델타 X는 우리가 도체 막대의 길이 L에다가 잡아당긴 속력, 그쵸? VL이 아니라 V 곱하기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식에서요, 이제 다시 쓸게요. 자기장 곱하기 시간에 따른 단면적.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면적은 얼마만큼 변했다? X축이 L만큼 증가한 거죠. 그리고 세로축이 L이니까 L 곱하기 델타 X다 라고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델타 X가 V 곱하기 델타 T였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쓰면 자기장 곱하기 델타 T분의 V, L을 안 썼군요. LV 델타 T. 그럼 델타 T는 지워지죠? 그래서 이제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균일한 외부 자기장, 그리고 막대 도선의 길이의 크기, 그리고 도체 막대를 잡아당길 때의 막대 도선의 속력.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이제 브라보 해가지고 물리 2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디귿자 도선에서의 유도 전류는 브라보다. 특히 어디 유념을 해야 되냐면 도체 막대를 끌어당기는 속력의 유도 전류의 크기는 비례를 하게 된다라는 문장에 주목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오른쪽으로 끌어당겼을 때 여기에 있던 이만큼의 면적이 델타 t 동안 변했죠.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6개가 생성됐는데 이 디귿자 도선은 이 면적에 해당하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순간적으로 상쇄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 유도 자기장이 튀어나온 방향으로 생성됐다라는 거는 유도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A, R, B 쪽으로 흐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아래 즉 저항에 유도되는 전류는 B, R, A 방향이 아니라 A, R, B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 문장은 틀렸고 도체 막대의 왼쪽에 자기력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우리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명히 도체 막대를 오른쪽으로 이제 운동시켰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운동시켰다라는 건 오른쪽으로 어떤 특정한 외력이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도체 막대가 오른쪽 이제 쪽으로 이제 잡아당겼지만 이 도체 막대가 V라는 속도로 일정하게 이제 움직이게 잡아당겼다라고 한다면 이때 도체 막대의 왼쪽에 이 외력과 같은 힘의 크기가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 나타난 힘이 뭐냐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도체 막대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자기력은 왼쪽으로 반대로
도체 막대를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자기력은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자기력, 그러니까 전류 흐르는 도선이 외부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의 개념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운동 방향,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기 위한 뭔가를 운동시켰을 때 그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일에다가 우리가 자석을 집어넣을 때, 넣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넣을 때는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인 밀어내는 방향으로, 그리고 뺄 때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코일에서 코일이 자석을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즉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발생을 하더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력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도체 막대는 왼쪽으로 자기력을 받는다. 도체 막대의 속력이 클수록 어때요? 그렇죠. 정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3번 문항. 그림 X 방향과 나란한 변의 길이 D인 사각형 금속고리가 균일한 자기장 1, 2, 3을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1, 2, 3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1영역은 튀어나온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B, 2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B, 3영역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2B. 금속고리가 영역 1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를 고리의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고요. 플러스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자기장의 영역을 통과하고 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을 때를 플러스라고 가정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럼 이 경우는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오른쪽의 영역이 0에서 D까지 이동했을 때의 자기장의 변화를 우리가 B1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0에서 D 구간을 통과할 때, 그럼 그때의 자기장의 변화는 1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변화 빼기 처음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튀어나오는 1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B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의 영역은 자기장이 없었으니까 0. 그럼 1 영역에서, 즉 0에서 D 구간에서의 자기장의 변화는 플러스 B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D에서 ED까지 한번 표현할게요. 그걸 델타 B2라고 할 거고요. D에서 이제 ED 구간을 이 선이 통과할 때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 영역에서의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B 빼기 1 영역은 튀어나온 방향으로 B,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D에서 3D까지의 자기장의 변화를 B3, 2D에서 3D, 그럼 3 영역에서의 자기장 마이너스 2B에다가 빼기 이 영역에서의 자기장 마이너스 B를 빼주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영역이 이제 3D에서 이제 여기 4D까지 완전히 이제 빠져나올 때까지를 한번 또 나타내 볼 거예요. 그걸 우리가 델타 B4다. 그러면 3D에서 여기 위치를 4D라고 합시다. 4D까지. 그러면 4D 영역에서의 자기장은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D에서 3D 구간인 3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2B, 그러면 플러스 2B가 되는 거죠.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 전류의 세기에 이제 비례하는 거고요. 그러면 전류의 크기는 1 영역을 우리가 I0, 그러면 EI0, I0, 그리고 EI0의 크기가 되겠네요. 방향만 이제 설정하면 되죠. 그러면 처음에 0에서 D 구간 같은 경우는 튀어나온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됐으니까 그거를 상쇄시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 흘러야 되겠네요. 그래서 시계 방향을 여기서는 플러스로 나타냈죠. 그래서 플러스 I0.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플러스일 때 플러스가 됐네요. 그러면 변화율이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니까 반시계 방향, 플러스니까 시계 방향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0에서 D는 플러스 I0 그리고 D에서 ED는 마이너스 2I0 그리고 ED에서 3D는 마이너스 I0 그리고 3D에서 4D는 플러스 2I0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4번 그림 가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는 철은 강자성체가 되는 거죠. 대막대를 솔레노이드에 놓고 전류를 흘러주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막대의 P가 쓰여 있는 위쪽 면을 위쪽으로 하여 원형 도선 가까이 하였더니 도선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대요.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원형 도선 위쪽으로 N극이 아래쪽으로 S극이 자기장이 유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철 막대의 아래쪽이 N극, P쪽이 S극이 되겠네요. 그러면 쇠 막대의 P쪽이 S 그리고 오른쪽이 N극으로 자기화가 되기 위해서는 직류 전원 장치에 A가 플러스극, B가 마이너스극이 돼가지고 코일 앞쪽 면에서는 아래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대가 가진 자성의 종류가 있는데 가에서 전원을 걸어주고 나서 자기화시킨 철 막대가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자성체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A극의 극성은 P 방향이 S극으로 그리고 P의 반대 방향이 N극으로 좌화가 됐기 때문에 A는 플러스극이다 라고 서술하면 되겠네요. 그림은 반도체 A, B를 접합해 만든 발광다이오드 LED와 전구가 연결된 코일 위의 막대 자석을 위로 움직일 때 LED와 전구에 모두 빛이 나오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면 LED의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자석을 N극을 코일로부터 멀어지게 했을 때 그러면 코일의 위쪽은 N극으로 그리고 아래쪽은 S극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되겠죠. 그러면 코일 앞쪽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될 테고 그러면 전류의 흐름의 방향은 N극에서 전류가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니까 N극 쪽 방향이 플러스 극이 그리고 S극 쪽이 마이너스 극인 전원장치의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겠죠. 그러면 순방향 전압이 걸렸으니까 A쪽이 P형 반도체 그리고 B쪽이 마이너스 극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N형 반도체. 그래서 기억 A는 P형 반도체다.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B에서는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 B는 N형 반도체니까 그렇죠.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고 또 반대로 A를 쪽을 물어본다면 A는 P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 그 다음에 디귿 자석을 아래로 움직이면 LED에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석을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자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쪽이 S극으로 그리고 아래쪽이 N극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거고 그럴 때는
코일 앞쪽 면을 봤을 때는 왼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N극이 플러스 단자의 역할을, 그리고 S극이 마이너스의 단자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역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방향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LED에 빛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6번 그림은 XY 평면에 원형도선과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긴 직선 도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이 도선을 파란색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서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될 거고, 대신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력선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는 점점 약해지겠죠. 또 반대로 위쪽 방향은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도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튀어나온 방향의 자기장의 세기는 점점 약해진다. 직선 도선이 만든 자기장은 도선으로부터 수직거리에 반비례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원형 도선의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원형 도선의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된다라는 거는 원형 도선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도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된 경우에 대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니까 순간적으로 원형 도선에서는 그 자기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할 거고,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 직선 도선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거는 직선 도선 마이너스 y 방향. 그러니까 y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다라는 거는 원형 도선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튀어나온 방향으로 자기장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튀어나온 방향으로 자기장이 약해진다라는 거는 원형 도선이 튀어나온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시키겠네요. 왜냐하면 튀어나온 방향에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그거의 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 거고, 그러면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네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원형 도선을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시켰을 때, 그러면 X 방향으로 운동을 시켰을 때는 이때는 튀어나온 방향에 대해서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아예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10번 문제는 코일 P, Q 사이에 두 코일의 중심축과 일치하도록 막대 자석을 놓고 막대 자석을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을 시킨대요. 그러면 이때 P와 Q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각각 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P 입장에서는 자석의 N극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N극이 멀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P 코일의 오른쪽 방향이 S극으로 유도가 되고 반대 방향은 N극으로 유도가 되겠네요. 또한 마찬가지로 Q 도선에서는 S극이 멀어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왼쪽이 N극으로, 그리고 오른쪽이 S극으로 자기장이 유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P 코일에서는 왼쪽이 N극으로 자기장이 유도되기 위해서는 코일 앞쪽은 위쪽 방향으로, 그러면 A 방향으로 검유계를 중심으로 온다면 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Q 코일 입장에서는 역시 왼쪽이 N극이기 때문에 코일 앞쪽을 본다면 위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역시 검유계를 중심으로 보면 A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한다. 18번 가와 나는 같은 높이에서 굵기와 길이 같은
플라스틱관과 구리 관 속으로 동일한 원형 자석을 낙하시키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플라스틱관은 절연체지요. 그래서 자석이 플라스틱관을 통과할 때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력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 낙하하는 형태의 운동으로 플라스틱관을 통과할 거고요. 하지만 나의 경우는 자석이 도체인 구리관을 통과하면서 통과하는 방향에, 즉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가의 경우보다 낙하하는 시간이 더 지연될 거예요. 시간에 따른 낙하 속도를 가와 나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가의 경우는 자석에 작용하는 R자임부터 할까요? R자임 MA는 중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의 경우 자석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가 된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낙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더라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의 경우에 작용하는 R자임 A는 중력에다가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기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가속도, 나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에다가 질량 곱하기 이제 자기력, 이 공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경우는 중력 가속도보다 작은 가속도로서 낙하를 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낙하 속도의 그래프를 나타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곡선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부터 할까요?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는 가가 아니라 나가 되는 거고요. 자석이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그렇죠.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고 중력만 작용하는 가의 경우가 나의 경우보다 빠른 거고요. 니은 맞고. 자석이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가가 나보다 짧은 거죠. 그래서 나가 가보다 짧다 해서 디귿 문장도 틀렸네요.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래서 가의 경우는 낙하하는 시간, 지면에 도달할 때의 시간이 여기다라고 한다면 나의 경우는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석이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나가 가보다 짧다가 아니라 가가 나보다 짧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19번 문항, 그림은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요.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회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네요. 1번,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죠. 발전기에서는 회전하는 코일에 운동 에너지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 맞고요. 2번,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 유도 전류, 그러니까 전류가 유도된다. 그렇죠. 코일을 통과할 때 자기선 속에 변할 거고요. 그러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 속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회전하는 이 코일의 단면적을 보면 단면적이 수직일 때 자기력선이 최대로 통과하는 거고요. 또 코일이 수평 상태를 유지할 때는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정도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형태의 그래프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4번, 시간에 따라 전류의 방향은 주기적으로 변하는 교류 전류가 발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서로가 반대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는 교류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 맞아요. 5번, 전류를 얻기 위해서는 코일을 계속 회전시켜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쵸? 전류라는 건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가 공짜로 얻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코일을 회전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코일을 회전시키는 에너지가 유도 전류에 의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전 방식에서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원자력을 이용하거나 화력을 이용하거나 혹은 수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코일을 회전시키면 그 회전시키는 에너지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이제 발전 방식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 20번. 그림은 자전거의 전조등에 사용되는 소형 발전기. 우리 19번에서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봤죠. 자전거가 운동하면 자전거 바퀴에 달아있는 발전기 바퀴가 회전하면서 전도등이 켜진다. 우리가 19번에서 전류를 얻기 위해서는 코일을 계속 회전시키는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발전기의 바퀴를 지속적으로 회전을 시켜줘야지만 소형 발전기 내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교류 전류를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기를 볼까요? 전조등에 흐르는 전류는 직류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는 교류 전류가 발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주기적으로 변하죠. 자전거 속력이 빠를수록 전조등은 더 빨라진다. 그쵸? 자전거의 속력이 빠르다라는 거는 발전기의 바퀴에 연결된 자석의 회전 속력이 커지게 된다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의 변화율이 커지는 거고, 그럼으로써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조등이 더 밝아지게 된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1번. 그림은 놀이기구의 브레이크 장치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연직 방향으로 놓인 구리관 입구에 자석을 가만히 넣었더니 자석은 구리관 내부의 중심 축상의 전 P에서 Q까지 등속도 운동을 하였다. 낙하 속도가 P에서 Q까지 일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공기의 저항은 무시하며 자석은 운동하는 동안 구리관에 닿지 않는다. 그러면 이 경우 자석을 처음 떨어뜨린 높이의 위치를 우리가 0이라고 할게요. 0. 그래서 0에서 P까지 이 자석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나타내면 이 자석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에다가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자기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중력 마이너스 질량분의 자기력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낼 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겠네요. P점까지는 속도는 증가하되 속도의 증가율이 점점 감소하다가 P점에서부터는 중력과 자기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알짜힘이 0이 되고, 그래서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속도가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입구에서 P까지 운동하는 동안 자석의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쪽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증가했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점점 감소하지만 방향은 아래쪽 방향이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게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P에서 Q까지 자석에 작용하는 알짜힘. 그렇죠.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가속도가 0이란 얘기고, 가속도가 0이란 얘기는 중력과 자기력이 두 힘이 평형을 이뤘다. 즉 알짜힘 0이다. 이건 옳은 문장.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우선 운동 에너지는 P점이나 Q점이나 어때요? 서로 같죠. 하지만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P점이 Q점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면 Q에서가 P에서보다 작다.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22번.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 중 자석을 이용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단순 암기가 될 거예요. 금속 탐지기, 무선 충전기, 교통카드, 그리고 인덕션 레인지는 자석을 이용하지 않고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의해 발생한 자기장이나 혹은 전자기파에 포함된 자기장이 변할 때,
또 다른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이용한 거고요. 5번 다이나믹 마이크가 소리에 의한 진동판이 이제 진동을 하게 되면 진동판에 부착된 코일이 자석 주위에서 진동을 해요. 그래서 코일의 유도 전류가 이제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이제 변환하는 장치가 다이나믹 마이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가 이 다이나믹 마이크예요. 그래서 자석을 이용한 것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 중 자석을 이용한 것은 5번 다이나믹 마이크다. 23번 그림은 굴러갈 때 빛이 나는 바퀴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코일을 감은 철심이 바퀴축에 고정된 영구자석 주위를 회전하며 발광 다이오드에 빛이 난다. 바퀴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동안이라고 했네요.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기억 볼까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율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요. 코일이 자석 주위에서 회전을 하죠.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주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기적으로 변한다라는 거는 자기선속의 변화율도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도 볼게요. 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자기선속의 변화율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거는 유도 전류의 방향과 세기도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거고,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빛의 밝기도 어때요?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빛의 밝기도 주기적으로 변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는 문장이 되겠네요. 니은 자석은 코일의 회전을 방해하는 자기력을 작용한다. 그렇죠? 유도 전류는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거고요. 이제 이때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서로의 이제 상대적인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자기력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 24번 휴대전화를 무선 충전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무선 충전기에서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자기장이 발생하면 휴대전화 내부에 유도전류가 흘러 휴대전화 내부의 배터리가 충전된다. 그림같이 어느 순간 무선 충전기에서 발생한 자기장이 윗방향이고 자기선속이 증가하고 있으면 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코일은 윗방향으로 증가하는 자기선속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형성하겠죠. 그러면 아래쪽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형성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네요. 지금 그림상에서는 A가 되나요? 그렇죠? A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은 A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기억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쵸? 교류예요, 교류. 왜냐하면 무선 충전기의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자기장이 발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즉 주기적으로 변하는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러면 휴대전화 내부의 코일에는 또한 주기적으로 변하는 유도전류, 즉 주기적으로 변하는 유도전류, 교류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도 옳은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 휴대전화 무선 충전은 전자기 파에 포함된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휴대전화 이제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호 유도 전류라고 하는데요. 무선 충전기 이제 내부의 1차 코일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전류의 변화에 의한 이제 자기장의 변화로 2차 코일에 유도 전류를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가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이제 교통카드나 이제 하이패스 시스템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전자기 파에 포함된 자기장의 이제 변화를 이제 이용하는 것들.
있어요. 그래서 디귿 휴대전화 무선 충전은 전자기 파에 포함된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을 한다는 옳지 않은 이제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